감성 리더십의 시대,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힘, 전략과 카리스마를 넘어 공감과 소통의 조직 문화로. 리더십은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리더이지요. 오마에 게니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술의 본질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이지요. 질문은 당신은 구성원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생존의 필수 조건은 전략에서 문화로, 카리스마에서 공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나 전략이 중요했지요. 스티브 잡스의 초기 리더십입니다. 즉 독단적이고 지시적인 형태였지요. 하지만 현재나 미래는 공감, 엠퍼시나 문화, 컬처가 중요합니다. 팀 쿡이 구축한 경청의 문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후기의 변화가 그 예이지요.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벽한 전략이 아니라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공감과 소통의 문화이지요. 리더십의 두 얼굴, 당신의 조직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최악의 리더와 최고의 리더가 있다고 할 때 성장의 관점에서 최악의 리더는 구성원의 단점 개선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리더는 성장 관점에서 구성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지요. 최악의 리더는 위기 반응에서 비난을 받을 때 쉽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고의 리더는 비난 앞에서도 감정적 타격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높은 자존감 덕분이지요. 최악의 리더는 존재감의 초점이 시장인 자신이 훌륭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사장인 자신이 훌륭해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리더는 존재감의 초점이 부하 직원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나폴레옹식 리더십이라 하지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바로 성공의 덫입니다. 치명적인 질문은 너 그거 해봤어입니다. 시장의 딜레마는 사장은 자신이 쌓아온 성공 경험 때문에 조직 내에서 가장 설득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과거의 정답이 새로운 혁신을 차단하는 거지요. 돌파구가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는 유연함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장은 직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원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지요. 설득의 해부학입니다. 이성은 계획을 세우고 감성은 행동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바로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결과는 끄덕끄덕 이해와 동의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행동은 유보되는 겁니다. 계획은 이성이 세우지만 실행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 감성에 호소하게 되면 결과는 즉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실행과 몰입이 따릅니다. 그래서 강점은 행동할 때는 본능이 앞서는 겁니다. 감성을 움직여야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관계를 떠난 말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미운 사람이 하면 듣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의 전달력은 발화자의 자격증이 아니라 구성원과의 심리적 연결고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륜 스님이 어느 강연에서 한 이야기지요. 막내 시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500만 원으로 괴로워하는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법륜 스님의 조언은 그 돈을 내 아들을 위해 썼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통찰은 바로 신도가 이 비논리적인 조언을 수용하고 위안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관계가 구축된 후에야 메시지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커넥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메시지가 바로 설득으로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감정의 통제입니다. 리더의 격정이 조직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자극이 발생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약 15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정을 하게 되지요. 단 3초 안에 내려지는 결과이지요. 리더의 마음가짐은 좁을 때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지만 리더의 마음가짐이 넓을 때는 온 바다를 품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쟁이 있는데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리더의 감정 통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인류는 인간의 걱정 때문에 망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환대의 심리학입니다. 현대인들이 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리더십의 적용 측면에서 퇴근 후 아내가 남편을 반기며 기가가 빨라지듯 리더가 직원을 조건 없이 반기고 직원이 고객을 반길 때 조직의 생명력이 도는 겁니다. 기대와 필요를 보면 인간관계는 즉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로 나를 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용과 위로죠. 반면에 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차이고 또 혼나도 언제나 문 앞까지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며 강아지 개는 주인을 반겨주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인들이 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가장 완벽하고 단순한 방법은 뭘까요? 첫째 단계는 반기기입니다. 웰카밍이지요. 두 번째는 끄덕끄덕 노딩입니다. 조건 없이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 리더가 반겨주면 직원의 잠재력은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경청의 물리적 시그널이지요. 즉 말을 줄이고 싶다면 그저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단순한 무한 루프 두 가지만 완벽히 해내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감성 리더인 겁니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핵심 원칙은 리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지 증명하려 애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행 방법은 부하 직원과 대화가 끝난 후에 부하 직원 스스로가 이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구성원만이 조직에 진심으로 충성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가치를 재정의하는 관점의 힘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맛있는 간식을 비교해 봅시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라면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이 사면 건강에 나쁜 인스턴트 식품이고 아내가 사면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이 된다고 합니다. 리더십의 적용, 감탄의 힘입니다.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찌르는 대신에
장점에 감탄하고 칭찬해 줄 때 비로소 평범한 구성원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메가 트렌드입니다. 비즈니스 성공의 새로운 축은 과거 비즈니스의 중심이 중국이었다고 하면 미래 시장의 패권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높은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절대적인 구매 결정권을 가지고 장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시장이죠.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미래 시장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부각할 겁니다. 세 번째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입니다. 인간적인 접촉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온기를 가져야 하는 거지요. 감성 리더십의 엔진입니다. 첫째는 마인드셋, 마음가짐입니다. 단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고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수용성이 요구되지요. 두 번째는 비헤이비얼 행동입니다. 강박을 내려놓고 실천하는 조건 없는 반기기와 진심 어린 끄덕끄덕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컬처 문화입니다. 리더보다 구성원을 중심으로 만들고 이성이 아닌 감성을 올리는 경청과 소통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힘일 겁니다. 리더의 가장 위대한 자질은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리더십은 이 작은 감사와 환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리더가 세상과 조직을 향해 진심으로 반기게 되면 세상도 반드시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